보통 이제 개강을 보통 여름방학 때 정도 시작하면 애들이 꽤 많아. 그래서 내가 아까 너희 이렇게 일일이 불러가지고 어떤 상황에 공부를 시작했는지 내가 알 수는 없어. 근데 요번에는 내가 불러서 내가 일일이 이렇게 물어봤고 천천히 하나 다 설명할 테니까 시키는 대로 그렇게 따라줘. 알겠지? 그리고 지금 내가 너희 앞에 반에 이제 그 심화반이라고 9시에서 12시에 운영하는 반이 있어. 나중에 이제 이걸 배우고 나서 너희가 봤을 때 좀 심화반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앞에 반에 와서 수업을 들어도 상관은 없어. 그리고 이건 지금 기초반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하나씩 다 설명을 할 거고, 그리고 이 설명을 할 때 이제 너희가 인강을 들으면 나도 뭐 나는 수학하고 과학을 다 인강을 다 했었어. 근데 인강을 들으면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제 6월 달이고 이제 7월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 나오지도 않는 거 하나하나 설명하는 거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이 드니까 어쨌든 내가 시키는 대로만 따라줘. 작년에도 요 시점에 군대 제대하고 와가지고 정말 모의고사를 딱 치니까 5점에서 시작해갖고 50점까지 올라간 학생이 있어. 실제로도.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열심히 따라주고 여기 지금 상담을 해보니까 2학년도 있어 지금. 2학년도 있는데 그런 건 신경 쓰지 말고.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배우는 게 주 목적이고 거기서 올리는 게 목적이고 작년에도 나한테 2년 동안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 있었는데 가서 다 맞지는 못하고 47인가 이렇게 맞아가지고 뭐 그게 많이 도움이 돼서 이렇게 간 학생도 있고 하니까 열심히 따라주고. 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 수업을 시작할 건데 요번에 이제 처음에 이제 공부하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6월 평가원을 친 학생도 있고 안 친 학생도 있는데 6월 평가원이 1단원이 시험에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잘 보고 내가 1단원을 한 다음에 여름방학 들어갈 때 그때쯤에 우주 파트를 들어가고 그 다음에 2단원 이런 식으로 아마 들어갈 거다. 지금 이제 내신으로 봤던 학생도 그냥 듣기만 해. 오늘 뭐 어차피 내용은 책으로 나갈 거니까. 요게 지금 6월 평가원 1번이 지금 1단원에서 나왔던 부분이거든. 요번 6월 평가원 시험이 이제 평상시보다 고3들은 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재수생들 입장에 봤을 땐 좀 평이했는데 그래도 재수생들도 그렇게 시험을 잘 본 건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단원, 2단원, 3단원이란 게 뭐냐면 1단원은 고체지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광물이라든지 뭐 마그마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게 1단원이야. 2단원은 뭐냐면 대기의 순환, 해양의 순환, 대기와 해수의 순환 해가지고 나오는 게 2단원이야. 3단원은 애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우주 파트야. 흔히 말하는 별, 은하 뭐 이렇게 나오는 부분인데 아직도 그 단원이 가장 어려워. 근데 보통은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6, 7, 7 이렇게 나와. 20문제가. 근데 이번에 6월 평가원 문제는 1단원이 7개가 나왔어. 2단원이 6개가 나오고 우주 파트가 7개가 나온. 뭐 크게 뭐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어. 요게 지금 보면은 이제 어떤 게 나왔는지 한번 잠깐 봐볼게. 6월 평가원의 1번 문제가 이제 풀로 문제가 나왔거든. 뭐 내신으로도 다 2학년이라 해도 내신으로 봤다고 이야기하니까 기본적으로 나는 무조건 수능 위주로 공부를 할 거니까 그게 맞춰서 공부를 할게. 지금 플룸 이론이 1번으로 나왔는데 이거 뭐 항상 일반적으로 나오는 차가운 플룸, 뜨거운 플룸이고 내가 비슷한 문제 내가 넣어놓은 거고 이건 2단원에 보면 이게 마그마 생성 원리에 나오는 부분 이거 항상 익숙한 문제야 이게. 오케이? 좀 크게 1단원 문제 1, 2, 3, 4번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고 자, 또 1단원 문제가 또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은 자, 여기 요번에 7번으로 나온 문제가 1단원 문제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작년에 1번으로 나왔던 게 이제 건열, 그 다음에 연은, 건열, 그 다음에 뭐 점유측리 이런 게 나왔었는데 그게 이 지질 구조하고 같이 나왔는데 뭐 크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어. 알겠지? 세 문제 보이지 지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1단원에서 나왔던 문제가 여기 지금 보면은 생물과의 멸종, 요 부분이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오늘 내하고 배우는 거하고 상관없이 너희가 그 진화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해양 생물이 먼저 나왔을까? 아니면은 그 육상 생물이 먼저 나왔을까? 해양 생물이 먼저 나오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진화에서 이야기할 때 보면은 어류에서 양서류에서 파충류에서 포유류 이 순으로 가게 되거든. 그래서 지금 먼저 나온 저 실선이 해양 생물이고 뒤에 나온 이게 육상 생물. 요 문제인데 평상시에 나오는 그림이 요 그림이야. 별 차이 없이 뭐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어. 지금 네 문제 나왔지 이렇게. 원래 이게 첫 수업을 하면은 애들이 얼굴을 안 펴.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다 친숙해지니까 대답 잘 하고 숙제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더는 뭐냐면 요번 주는 내가 너희 수요일 날 저녁에 그 들어오라고 안 할 텐데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수업을 하는 건 아니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테스트를 계속 볼 거야. 지금 심화반 애들하고 너희하고 이제 같이 그거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그건 나중에 내가 추후 공지할게. 뭐 계속 지금 가고 있고. 1단원 4개 넣어. 지금 이 1단원에서 17번 문제. 17번 문제가 고지자기 문제거든. 1단원에서 좀 까탈스러운 부분에 들어가는데 배우는 대로만 따라주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5문제. 아까 한 문제가 중간에 빠졌나 본데. 그리고 요번에 1단원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문제가 20번에 들어갔거든. 20번에 들어갔는데 요 그래프가 뭐 어렵다고 나왔는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보통은 이제 요거가 지금 0.25는 4분의 1이라서 애들이 4분의 1로 많이 풀었는데 실제로는 자원소의 함량이고 1 빼기 4분의 1에서 4분의 3인데 4분의 1로 잘못 풀어갖고 틀린 애들이 있는데 요렇게 해서 20번으로 나왔어. 그래서 뭐 6문제 내지 7문제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자 오늘 수업부터 들어가 보자. 알겠지? 자 책에 자 5페이지 거기 펴봐. 아까 내가 너희한테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고체 지구라고 해서 1단원이 시작되거든. 근데 여기 지금 맨 앞에 보면은 판구조론과 대륙 분포라고 써 있지. 여기에 보통 이제 특히 이제 2학년 애들 뭐 이제 지구학 처음 배우는 학생들 하면 여기 엄청 열심히 해요. 그리고 알다시피 그냥 웃는 학생들은 왜 그런지 다 아는 거야 이거. 처음에 보면 이제 배경을 설명하면서 대륙이동의 증거 4가지 막 외우고 막 그렇게 하는 건 내신이나 그런 거고 다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전체적인 흐름. 요 단원에서도 하나가 나오긴 해요. 하나가 나오긴 하니까 오늘 내가 하라는 거 그거 잘 보고 천천하게.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있잖아. 보면 우리 책의 구조를 보면은 앞에 이론이 있고 그 뒤에 보면은 14페이지, 15페이지 한번 잠깐 봐봐. 뒤에 보면은 이제 기출 문제로 나왔던 모의고사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 거기에 보면은 봐봐. 오늘 배우는 내용이 어느 정도 나오냐면은 1번 봐봐. 1번. 15페이지 1번. 그게 그냥 말로 그냥 서로 이야기하는 아주 쉬운 문제로 그냥 주어지거나 또
거기에 보면 17번, 14번, 17번 봐봐. 그런 식의 형태로 주어지는 거야. 천천히 주워. 괜찮으니까. 자, 요렇게 아주 쉬운 문제로 이제 그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 이게 이제 기본인데 내용은 정확히 알긴 알아야 돼. 근데 1단원에서도 이제 여기 보면 작년에 나왔던 유형이 뭐냐면 30페이지 그 30번 문제를 봐봐. 너 30번 문제 있나? 거기? 그 페이지가 다르다. 너는 최근 책이 아니야, 그게. 거기 보면은 해양적 확정설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온 게 있고 31번 문제는 작년 수능 문제인데 10점 갖고 나온 게 있어. 너 오늘 책이 없어서 그냥 준 거야. 알겠지? 됐지? 자, 그런 식의 형태가 여기 봐라. 이제 다시 앞으로 가서 맨 앞으로 가세요. 5페이지. 여기는 딱 그 전체적인 흐름은 그냥 점수 주는 문제로 아주 쉬운 문제로 나오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일부 부분은 좀 까다롭게 나온다. 해양자 확정설이라든지 아니면 해양자 확정설 안에서 정자극기, 역자극기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딱 시험 문제 나오는 형태를 잘 캐치하기 바란다. 알겠지? 그리고 그 너희가 수업이 이제 1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50분 하고 10분 쉬고 보통 이렇게 갈 건데 뭐 어떨 때는 1시간 하고 뭐 중간에 쉬고 이럴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끝나고 나서 뭐 내하고 수업 들었던 게 이해가 안 가거나 아니면은 그런 거 내가 질문을 다 받아주니까 꼭 질문 그 하고 가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제 오늘부터 해갖고 뭐 수능 칠 때까지 모의고사를 계속 보면은 뭐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 꼭 나한테 질문을 하고 가라. 알겠지? 올해 목표는 다 맞는 게 목표야. 뭐 기초반이고 뭐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알겠지? 그리고 내년에 시험 보는 애들은 올해 다 잡아놓고 내년에 볼 때부터 1등급이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해. 자, 야, 지구학을 처음에는 한 번이라도 배워본 사람 다 알겠지만 100개나 다 들어봤지, 100개나. 그치? 대륙이동설. 실제로 이제 대륙이동설이 맞는 이론인데 이 사람이 대륙이동설을 주장했을 때는 각광받지 못했어. 왜? 증명을 못하니까. 근데 봐봐. 너희 그림에 보면은 요 그림이 지금 5페이지 중간에 있지. 그림에 보면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있잖아. 대륙이 이동했는지 증거를 보려고 그러면은 여기 봐봐. 이 세계지도에서 얘 갖다 이렇게 끼워 맞추면 딱딱 맞게 돼 있어, 지금. 오케이? 그래서 해안선이 일치하는 걸 보고 대륙이동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백연하는 사람이 주장을 했는데 증명을 하지 못했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구체지구부터 보는데 대륙이동설부터 이제 설명을 할게. 그 동그라미 1번에 보면은 1915년에 보면은 그 저서의 대륙과 해양의 기원을 통해서 대륙이동설을 이제 설명을 하게 되거든, 이 사람이. 그런데 우리가 이제 대륙이 이동하기 전에 이렇게 뭉쳐있던 초대륙을 우리가 판게아라고 그래, 판게아. 오케이? 판게아인데, 이제 판게아가 우리가 이제 이동해가지고 우리가 지금처럼 이제 육지가 형성이 된 거야. 알겠냐? 그러면 이 문제하고 상관없이 너희가 그 쥐라기 공원 영화 봤었지? 쥐라기 공원이,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지구학을 한 번이라도 배운 사람들은 그 쥐라기란 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중에 어디에 들어가냐? 중생대에 들어가잖아. 그치? 중생대. 근데 그 우리가 이제 지금 공룡이 멸망했다고 알고 있잖아. 그치? 뭐 파충류인데 뭐 멸망했는지 안 했는지 뭐 모르는 게 아니라 멸망했잖아. 그러니까 공룡이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왜 어떻게 멸망했냐고 배웠냐면은 갑자기 빙하기가 와가지고 멸망했다고 이렇게 배웠었어. 내가 고등학교 때는. 근데 그게 지금 틀린 거지. 운석이 충돌해가지고 갑자기 중생대 그 공룡이 이제 멸망했다고 이렇게 이게 정설이야.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생물과의 멸종이 아까 시험 문제에 나왔었는데 가장 많이 멸종했던 게 중생대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고생대 말에 가장 많이 멸종을 합니다.
왜? 우리가 이제 이 초대륙 판게아가 처음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는 게 고생대 말 중생대 초에 이동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고생대 말 중생대 초에 이동하기 때문에 봐봐. 이거 그냥 만약에 어떤 대륙이 이렇게 뭉쳐져 있어. 뭉쳐져 있다가 이 세 개로 이렇게 막 분리돼가지고 서로 분리됐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 분리됐다고 생각해. 이렇게 세 뭉치로 이렇게 분리됐다고 생각해봐. 그럼 중간에 뭐가 생기냐? 바다가 생기지, 그래. 저기 지금 대답하는 오빠다, 오빠. 형님이야, 형님. 쪽팔리 하지 말고. 왜냐면 내가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재수하는 오빠가 28 된 오빠가 하나 있었어. 근데 걔가 굉장히 어려 보였었거든. 근데 20살짜리 재수생이 가가지고, 야, 임마, 반갑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싸움이 날 뻔한 적이 있었어. 알겠냐? 그러니까 말 놓지 말고. 쪽팔리 하지 말고. 괜찮으니까. 어차피 공부에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지금 이 바다가 생기잖아. 대륙이 이동하면은. 오케이? 왜 고생대 말에 그 생물이 많이 멸종을 했냐면은 대륙에 있다가 지금 이렇게 바다가 생겼단 말이야. 그러면은 바다에 사는 생물은 해양 생물이겠지. 맞냐? 그럼 육지에 사는 애들은 육지 생물일 거 아니냐. 그러면 바다에 살다가 육지에 들어가면 다 어떻게 되겠냐? 익사해서 죽겠지. 오케이? 그래서 초대륙 판게아가 생기고 나서 생물이 엄청나게 많이 멸종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육상생물에서 해양생물로 적응을 못해서 죽게 되는 거야. 중생대 말에 막 운석이 충돌해서 그때도 많이 죽지만 고생대 말에 가장 많이 멸종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희는 뭘 이제 대륙 이동하면은 시험 문제는 초대륙 판게아라는 거 있지. 판게아에 동그라미 쳐봐. 여기 동그라미 쳐봐. 이게 언제 분리되기 시작하냐면은 2억 년 전부터 분리되기 시작한다고. 이제 일단은 다 배우게 하면은 나중에 우리가 중생대 시작을 2억 5천이라고 이제 배운단 말이야. 배우는데, 요때 분리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판게아가 언제 분리되냐 그러면 너희는 중생대 초 이렇게 생각하면 돼. 고생대 말 중생대 초. 알겠지? 그리고 그때 생물들이 가장 많이 멸종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된다. 근데 대륙이동이라고 그래놓고 갑자기 그걸 왜 배우느냐. 대륙이 이제 이동하면서 많이 멸종하게 된다고. 그러면 대륙이 이동했다는 증거가 뭐냐? 지금 이거는 이제 학교 내신이나 이럴 때는 거의 다 외우게 되는데 너희는 그냥 그 눈으로 봐서 이게 대륙 이동했구나 이 정도만 알면 돼. 내가 그 5페이지 보면 밑줄 쫙 꺼놨지? 그치? 그게 그 밑줄 꺼놓은 부분에 그냥 표시만 해주세요. 해안선 굴곡의 유사성, 그 다음에 화석의 분포, 빙하 이동 흔적, 그 다음에 지질구조의 연속성. 이 4가지 기억만 해주세요. 처음 배우는 사람 이거 외우지 마. 알겠어? 다 주니까.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지금 봐봐. 지금 그 두 번째 그림에 봐봐. 얘 여기 딱 가서 끼우면 딱 맞게 돼 있고 얘가 여기 딱 가면 딱 맞게 돼 있거든. 이걸 그래 다른 거 없어. 그냥 우리 해안선 굴곡의 유사성 비슷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동했을 거라 생각한다. 별거 아니지. 그치? 그 두 번째 화석의 분포. 아니 이렇게 이동했는데 여기의 화석과 여기 화석을 비교해 보니까 거의 비슷한 놈들이 나오더라. 그 내용이야. 그 정도만 알면 돼. 그 다음에 빙하가 이동하는 흔적도 끄트머리를 같이 보니까 비슷한 구조가 나오고 지열 구조도 비슷하게 나오더라. 이 정도만 이해하면 돼. 알겠어요? 처음에 지구학 배우면 그거 갖고 막 외우고 그런데 아무 의미 없다. 알겠어요? 나는 수능 위주로 지금 가르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4가지가 있었는데 베게라의 대륙 이동설이 왜 쇠퇴했느냐? 저기 밑에 봐봐. 여러 가지 증거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걸 증명하지는 못했단 말이야. 증명하지 못하면은 그 이론으로서 가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밑줄 거 있지. 베게라는 대륙 이동을 시키는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와. 점수 꼬우는 문제로. 베게라는
대륙이동설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설명했다. 아니면은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면 다 틀린 말이야. 결국은 쇠퇴했단 말이야. 알겠지? 오케이? 됐니? 그럼 지금 대륙이동을 지금 배웠는데 증거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너희가 눈으로 볼 수 있으면 되고, 그리고 대륙이동하기 전에 큰 대륙을 뭐라고 불렀다고? 판게아라고 불렀다고. 판게아. 그게 언제 분리되기 시작했다고? 중생대 초에 분리되기 시작했다. 오케이? 그리고 그때 생물이 가장 많이 멸종했다. 이것만 딱 기억하면 돼. 됐지? 오케이. 넘어간다. 다음 페이지. 멘틀 대류설. 이 지구학이란 과목이 굉장히 잡다한 과목이고, 아직까지 지금 선택 과목 중에 가장 많은 선택을 하는 과목이잖아. 너희 지구학 이거 있잖아.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선택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 근데 갑자기 지구학이 많이 늘기 시작했고, 지금 생물 지구학이 가장 선택이 많긴 한데, 지금 재승은 알겠지만 요번에 6월 평가원 끝나고 사탐론으로 바꾼 애들이 되게 많아. 사회문화 막 생윤 해도 크게 상관없는 식으로 바뀌는데 점수는 깎인단 말이야. 괜찮은 학교들은. 그러니까 지구학이란 과목은 잡다한 과목이야. 근데 시키는 것만 따라주면 돼. 계속 어렵게 내. 그럼 우린 계속 맞춰주면 돼. 알겠어? 뭘 해도 지금 대꾸가 없네. 불편하냐? 여기 봐라. 멘틀 대류설이란 말이 나오는데, 지구가 있잖아. 여기 보세요. 얘를 동그랗게 돼 있는데, 맨 그 가쪽에 있는 걸 우리가 지각이라고 그러거든. 지각. 이걸 이제 돌멩이 같은 걸로 이렇게 딱딱하게 돼 있는 부분이 지각이야. 그 안에 이제 멘틀이라는 게 있어. 멘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핵이란 부분이 있거든. 지구가. 핵에는 외핵과 내핵이 있어. 이 핵 안에 외핵이란 부분은 너희 그 화산이 폭발하고 나면은 나오는 걸 그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마그마 같은 게 나오잖아. 그게 여기서 나오는 부분이야. 핵에서. 오케이? 그러니까 엄청 뜨겁단 말이야. 그 쥐라기 공원 영화를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 안에 보면은 그 엄청나게 뜨겁던 게 이제 분출되고 막 그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외핵에서 나오는 부분이야. 그게 2900도 뭐 장난 아니야 이게. 알겠지? 어쨌든 지각, 멘틀, 핵인데 핵에도 외핵, 내핵이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멘틀은 어떤 상태냐면은 지금 멘틀 대류설이라고 지금 홈스라는 사람이 주장했는데 너희 수능 특강이나 이런 데 보면은 누가 주장했냐 막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도 나오는데 그런 건 수능에 안 나와. 알겠지? 멘틀 대류설을 주장한 사람이 홈스야, 홈스. 홈스인데 멘틀 대류설이 뭐냐면은 요게 지각 다음에 멘틀이 있잖아, 멘틀이. 멘틀이 어떤 상태냐면은 여기는 지금 내가 아까 외액이 액체 상태야, 액체 상태. 그러면 이게 엄청 뜨거우니까 이쪽은 어떤 상태냐면은 유동성 있는 고체란 표현을 해. 유동성 있는 고체. 유동성 있는 고체가 뭐냐면 액체도 아니고 고체도 아닌 상태인데 끈적끈적한 상태야. 너 옛날에 막 그걸 장난감으로 많이 갖고 다니던데 보니까 끈적끈적하게 움직이는 거 있지. 그 상태야. 그러니까 움직이긴 움직여. 그러니까 너희 이제 이 실험을 이제 어떻게 많이 실험을 하냐면 집에 가가지고 밑에 물 위에 스티로폼 같은 거를 이렇게 띄워놨다고 생각해봐. 그럼 가만히 있지는 않지. 조금씩 움직이지.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 밑에가 액체인데 그 위에 고체가 떠 있는 상태. 그러면 움직인단 말이야. 그래서 멘틀 대류라고 이야기해. 멘틀 대류. 알겠어? 자, 멘틀 대류의 원인. 멘틀 내에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열.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열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하고 이제 쭉 우주 파트까지 가면 저기 우주 파트까지 가면 태양을 이제 배울 텐데 태양에서는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난다고. 수소 핵 융합 반응이라면 수소 폭탄이라고 생각하면 돼. 수소 폭탄. 그러니까 엄청난 열에 의해서 얘들이 녹아버린단 말이야. 지구 안에도 아까 요 안에 핵이 있지, 핵. 물론 여기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건 아닌데 여기서 엄청난 뜨거운 열에 의해서
그 방사성 동위원소가 붕괴되면서 우리가 엄청난 열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 열에 의해서 우리는 녹아버리고 그 위에 떠다니는 현상이 생긴다고. 이런 건 시험 문제 안 나온다. 그냥 듣기만 해라. 그래서 붕괴열과 멘틀 상하부의 온도 차이에서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열대류 현상. 알겠어? 그래서 열대류 현상에 의해서 잠깐만. 엄청난 열대류 현상이 이제 생기는데 여기서 우리가 열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우리가 상승이라고 이야기하고 퍼지는 걸 하강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여기에 보면은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대류기등의 원동력 이렇게 보이지? 멘틀 상하부 온도 차이에 일어나는 매우 느린 열대류 현상에 의해서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오케이? 맨 뒤에 둘은 이 말이 지금 되게 쉬울 거야. 알겠지? 그냥 듣기만 해. 알겠지? 그래서 멘틀 대류의 상승부, 멘틀 대류 하강부란 말이 나온다. 밑에 그림 밑에. 자, 그림에 보면은 여기 보세요. 이렇게 멘틀 대류가 밑에는 위에는 지각은 돌멩이야. 알겠어? 밑에는 유동성 있는 고체라고. 액체도 아닌 것이, 고체도 아닌 것이 이렇게 움직이긴 움직인다가 조금씩. 그렇게 올라오는 부분을 상승, 내려가는 부분을 하강이라고 이야기한다. 알겠지? 그리고 너희 다 수학을 다 배우니까 우리가 발산이란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수렴이란 표현이 있지. 그치? 미적 배우면 다 나오는 부분이잖아. 발산이 무슨 뜻이냐, 발산이. 발산. 그러니까 발산은 우리가 이제 수열의 극한을 배우면 발산에 보면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잖아. 발산이란 말은 한자어로 퍼진다는 뜻이야. 쉽게 말해서. 그 다음에 수렴이란 건 의견을 수렴한다 이런 말 들리잖아. 그럼 모인다는 뜻이거든. 오케이? 이렇게 상승하면, 자, 이렇게 상승해서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고 있냐? 퍼지겠지. 그래서 나중에 얘가 발산 경계가 되는 거고, 나중에 이제 모이는 부분은 수렴형 경계가 돼. 자,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 있는 대륙이 양쪽으로 갈라진 틈에 따라서 용암이 분출되면서 해양 지각이 생성된다 이렇게 써 있지, 얘들아. 상승부에 밑을 긋고 해령에 동그라미 쳐라. 해령에 그냥. 해령에서 우리가 지각이 생성되기 시작하거든. 오케이? 그래서 해령, 열곡대, 여기가 해령하고 관련된 부분이야. 여기 봐라, 얘들아. 해령에서 만들어져 이렇게 퍼져. 이렇게 퍼져갖고 이렇게 V자의 모형으로 생긴 걸 열곡이라고 그래, 열곡. 이게 여러 개 있으면 열곡대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알겠어요? 이게 해령하고 관계된 부분이야. 너희가 나이가 가장 어릴 때가 언제냐? 너희 인생에서 가장 어릴 때가 언제냐고. 몰라? 그렇죠. 태어날 때. 태어날 때 0살 아니야, 0살. 우리나라는 1살이라고 치지만 0살이지. 그러면 해양 지각이 생성될 때, 해령에서 생성될 그 시기의 나이는 0이야, 0. 그래서 나중에 해구라는 부분에서 소멸되거든? 해구라는 부분에서 소멸되는데, 해령에서 나이가 그래서 가장 적단 말이야, 생성되고. 오케이? 그 멘틀 대유의 하강부라고 돼 있는 거 보이냐? 해양 지각이 자, 멘틀 속으로 들어가면서 횡압력이 작용하여, 횡압력이 뭐야, 횡압력? 횡이요. 한자로 가로횡이거든, 가로횡. 그럼 압력이란 건 누르는 게 압력이잖아. 이걸 횡압력이라고, 이렇게 횡압력. 그 다음에 또 횡압력의 반대가 장력이거든, 장력. 땡기는 힘. 알겠어? 오늘 이제 지구학 용어들 이제 가면서 설명할 테니까 횡압력, 장력. 오케이? 자, 그러면 봐봐. 아까 해령에서 이렇게 퍼진다며. 아까. 봐봐, 여기 봐라. 퍼지잖아. 퍼지면 여기서 횡압력이 작용하냐, 장력이 작용하냐? 장력이 작용하겠지. 여기 아니니까. 알겠어? 그래서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 보면은 해양지각이 생성되고 그 해양지각이 생성된 부분을 해령, 열곡대라고 했지. 그 옆에 가로 쓰고 장력이라 하나 썼어요. 장력.
옆으로 퍼지는 힘, 장력. 아까 이 해양지각에서 이렇게 멘틀 대류가 상승해서 이렇게 퍼져가지고 여기 나중에 이게 하강하는 부분이 해구라고 부르거든. 해구는 나중에 결국은 해양지각하고 대륙지각이 충돌하게 돼. 오케이? 만나게 된다고. 그래서 결국 이런 힘, 횡압력이 생기게 돼. 알겠지? 나중에 가면 다 알게 되니까. 그래서 해양지각이 멘틀 속으로 들어가면서 횡압력이 작용하여 두꺼운 산맥이 생긴다. 그걸 해구 또는 고상열도 또는 스콕산맥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스콕산맥의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면은 너희 산 중에 가장 높은 산이 무슨 산이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에베레스트가 무슨 산맥에 있지? 히말라야 산맥에 있거든. 그걸 우리가 스콕산맥이라고 불러. 스콕산맥. 알겠지?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맨 처음에 우리가 뭘 배웠냐면은 그 첫 번째 페이지에서 뭘 배웠냐? 대륙 이동설을 배웠지. 누가 주장했어? 베게너가 주장했어. 대력이 뭉쳐있다가 퍼졌다 이 말이야. 그 네 가지 증거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도면 되고. 그 대륙이 언제 이동했다고? 언제 이동했다고? 아까 중생대 초. 그치? 오케이. 그때 이동해가지고 퍼지기 시작했고, 그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퍼질 때 우리가 그 육상식물이 대규모 멸종을 한다. 그것도 기억하라고 했지, 내가. 그치? 그래서 네 가지 증거가 있고, 근데 이 사람은 맞는 것 같은데 증명을 못 했단 말이야. 그럼 누가 증명하느냐? 그게 다음에 멘틀 대류설이야. 왜 대륙이 이동했냐, 이 말이야. 밑에서 멘틀 대류가 상승해갖고 이게 퍼지기 시작하니까 대륙도 같이, 판도 같이 움직인단 말이야. 알겠어? 그렇게 주장했어. 그래서 멘틀 대류설의 결국 대륙이동설을 설명해가지고 대륙이동설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한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대륙이동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멘틀 대류설이 이걸 증명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양저 확장설이라는 말이 나오거든? 해양저 확장설. 너희 밑에 그림에 보면은 해저 지형 탐사와 해저 확장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너희 저기 뭐 바다가 깊은지 안 깊은지 어떻게 알 수가 있냐? 바다에 들어가 보지 않았는데 뭐 잠수해서 들어가면 되긴 하겠죠. 1km 들어가면은 사람이 살 수가 있을까요? 못 살잖아. 그럼 어떻게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거야? 응? 얘기해봐. 소리를 쏴가지고 돌아오는 시간을 직접. 오케이. 다 알고 있네. 옛날에 공부한 딱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네. 우리가 음파를 쏘아가지고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가지고 깊이를 측정할 수 있다고. 그게 작년에 9월, 6월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 시험 문제가. 아까 너희 책에도 내가 잠깐 보여줬다시피. 자, 내가 너희한테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과학만 가르치면 수학도 가르치고 과학도 가르치는데 여기 보면 애들 가르칠 때 내가 삼성 TV 이렇게 많이 가르치거든. 이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그래서 애들한테 삼성 TV 이렇게 많이 가르쳐. 그러면 깊이를 어떻게 파악하느냐? 깊이는 갔다 왔다 거리잖아. 가는데 깊이가 D면 오는데 깊이도 D겠지. 그치? 영어로 deep. 그럼 깊이. depth. ED TV. 오케이? 그러면 깊이는 2분의 TV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할 수가 있다고. 오케이? 그게 문제가 뒤에 있습니다. 30번 문제인가? 그게 뒤에 있습니다. 너는 없을 거야 아마. 알겠지? 30번 문제. 거기에 보면은 음향 측심 자료를 이용하여 해저 지형을 알아보기 위한 탐구 활동이다 이렇게 써 있잖아, 얘들아. 그게 작년에 굉장히 각각맞던 문제였었어. 직접 구할 수 있거든. 좀 이따가. 안 되겠다. 나중에 내가 출연 시간에 있잖아. 프린트를 해줄게. 알겠지? 그래서 음향 측심법을
그걸 음양측신법이라고 그러거든. 음양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깊이를 측정하는 건 음양측신법. 그러면 이거 가지고 갔다 왔다 하는 그 시간을 가지고 뭘 알아낼 수 있냐면 바다에 들어가지 않아도 깊이를 측정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어디 보니까 어디는 깊이가 되게 얇고 어디는 깊이가 되게 깊었어. 아, 그걸 통해서 해양의 구조를 해서 아니 얘가 쌓여 있는지 깊이 들어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냈다고. 그게 해저 확정설의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 자, 처음에 봐봐. 다시 내가 처음 너희 대륙이동설 가르쳤지. 두 번째 멘틀 데리고 움직인다는 거 이야기했지. 세 번째가 지금 해양적 확정설을 설명하려고 그래. 이게 해양적 확정설은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좀 정신을 바로 차려. 자, 해양적 확정설을 나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음양측신법이에요. 음양측신법. 깊이를 알아내야 뭐 퍼졌는지 안 퍼졌는지 알아낼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있지. 위에서 이제 여기 지금 이렇게 바닷물이 차 있는 상태야. 태평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태평양에서 위에서 음파를 쌓았더니 여기는 되게 얕고 여기는 막 엄청 깊이 들어가 있는. 너 마리아나 해구라 들어봤나? 마리아나 해구? 마리아나 해구가 어디 있는 거야? 너희 한번 여행 그쪽 가면 다 갔다 왔을 걸, 대부분 다. 사이판 옆에 거기에 보면은 엄청 깊은 해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마리아나 해구인데 어쨌든 해구는 깊고 해령은 되게 얕아. 이 음양측신법을 가지고 깊이를 측정해가지고 해양이 정말로 확장했는지 찾아낸 게 음양측신법이야. 알겠어? 자, 그래서 멘틀 대륙에서 우리가 상승하고 하강한다는 건 알았어. 그랬는데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바다가 진짜 그렇게 확장이 되고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음양측신법을 가지고 우리가 알아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음양측신법은 뭐에 증거가 되냐면 해양적 확장설의 증거가 된단 말이야. 알겠어? 오케이. 다시 한번 물어보자. 너희 인생에서 가장 나이가 적을 때가 언제라고 그랬냐? 아까 설명했잖아. 태어날 때. 그럼 너희가 인생에서 가장 나이가 많을 때가 언제냐? 죽기 전이지 뭘. 안 그래? 그러니까 소멸되기 전에 나이가 가장 많단 말이야. 안 그래? 그래서 우리는 해양이 생성될 때가 있고 소멸될 때가 있다고. 그러니까 크게 이야기하면 해령에서 만들어지고 해구에서 소멸이 되게 돼. 알겠지? 그러면은 그 7페이지 보면 해저 확장설에 보면은 이제 음양측신법에 의해서 1962년에 헤스와 디츠가 해령과 같은 해저 지형을 설명하기 위해서 해저 확장설을 설명했는데 해령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여기 바로 해령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해구에서 나중에 소멸하게 되거든. 오케이? 그러면 다시 물어보자. 해령의 나이가 가장 어리겠고 해구의 나이가 가장 많겠죠? 그치? 오케이. 해저 확장설의 증거를 한번 보세요. 그 위에 해저 확장설, 멘틀 대륙의 상승부인 해령에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되고 해령을 중심으로 확장해서 해구에서 해양 지각이 소멸되게 돼 있습니다. 오케이? 이게 해저 확장설인데 증거 있지, 증거. 그 증거에 밑줄 그어놨죠. 그거 별표 치면서요. 해저 확장설 해가지고 여기 보면 증거라고 되어 있는 거지. 해양 지각의 연령 분포. 자, 빨간 거로 밑줄 긋고 해양 지각의 연령이 어떻게 되냐면은 해령에서 만들어져서 해구에서 소멸된다고 그랬지. 그럼 가장 해양 지각의 나이가 적은 건 해령이고 가장 많은 건 해구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해령에서 해구로 갈수록 나이가 계속 많아지고 있는 거라고. 그게 지금 해양이 확장되고 있다는 증거야, 그게. 알겠어? 첫 번째 증거고. 두 번째는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퇴적물의 두께가 증가한다. 자, 여기 봐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아까 했잖아. 멘틀 데리고 올라와가지고 지금 바닷물이야. 엄청 뜨거운 마그마가 조금씩 올라와. 올라와가지고 계속 식어. 그러면서 조금씩 퍼지면서 계속 식어. 그럼 생성되는 데는 얇겠지. 계속 퍼져갖고 나중에 쌓이는 데는 두껍겠지. 그래서 해령에서 해구로 갈수록 계속 두꺼워진다고. 그래서
여기 봐봐.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심해 퇴적물의 두께는 증가한다. 이것도 해양적 확장설의 증거야. 해저 퇴적물의 두께. 두 번째, 밑줄, 빨간 거로 밑줄. 자꾸 해령하고 해구가 나오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뭐 나중에 뭐 수능에서 이건 2점짜리로 그냥 다 맞추는 문제로 나오는 거니까 뭐. 자, 해령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해구로 가갖고 소멸이 된다고 그랬지. 오케이. 쓰지 말고 머리로 익히자. 나이. 0살이지, 0살. 여기로 갈수록 나이가 어떻게 되나? 많아지고 있는 거죠. 오케이? 두께는? 자, 여기가 가장 얇아. 여기로 갈수록 두꺼워진단 말이에요. 두꺼워진다. 요걸 기억해 주면 돼. 알겠습니까? 오케이.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베니오프의 발견은 내가 조금 이따 베니오프라는 사람이 발견한 건데 놔두고 해저 고지작의 줄무늬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너희 그 8페이지 바로 뒷페이지 한번 봐볼래? 우리가 지구 자기장이 있단 말이야. 지구가 뭐 일종의 자석 역할을 한다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런데 평상시하고 똑같은 우리가 자극을 우리가 정자극기, 그거하고 거꾸로 뒤집어진 거를 역자극기라 부른다. 이제 익숙해져라. 정자극기, 역자극기 이렇게 된다. 그런데 해령에서 아까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가 해령에서 이렇게 딱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해령에서. 해구로 이렇게 가는데 정자극기, 역자극기, 정자극기, 역자극기. 요게 딱 대칭이 되더라고. 우리가 해령에서 분포를 봤더니. 오케이? 자, 우리가 지질 구조를 조사했더니 해령을 주위로 정자극기, 역자극기, 정자극기, 역자극기 이렇게 대칭이 분포하더라고. 이것도 해양적 확장설의 증거야. 해양이 퍼지고 있다는 증거. 오케이. 자, 다시 앞으로 와서 너희 머리에 계속 주지시킬게. 여기 봐라. 지구과학이란 과목이 아까 1단원에서 시험 문제 6개, 7개가 어떻게 나오는지 살짝 아까 처음에 보여줬고 그러자마자 바로 이제 대륙이동설을 이야기했어. 근데 여기는 되게 쉽게 시험 문제 나오는데 해양적 확장설만 좀 잘 해놓으면 돼. 자, 대륙이동설에서 우리가 이렇게 뭐 4가지 증거했고 뭐 판게아에서 퍼졌다. 판게아에서 퍼지면서 대륙 육상식물이 해양식물로 바뀌면서 많이 멸종했다. 이런 이야기 했지. 근데 대륙이동을 백연화가 증명하지 못했다. 근데 망했단 말이야. 망했는데 그걸 멘틀 대류설이 나오면서 대륙이동을 증명을 했다고. 그럼 멘틀 대류설이 뭐냐? 밑에 멘틀이 유동성 있는 고체인데 밑에서 상승하는 데가 있고 하강하는 데가 있다 이 말이야. 그게 두 번째 멘틀 대류설이고, 세 번째 나온 거는 아니 바다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뭔 소리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음양측진법에 의해서 바다의 깊이를 쟀단 말이야. 봤더니 해령에서 만들어진 얕고 만들어진 해구에서는 엄청 깊더란 말이야. 아, 그래서 해양적 확장설을 가지고 이제 증거를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과정이야 지금. 오케이? 그 해양적 확장설에 보면은 해령에서 만들어서 해구에서 소멸되니까 해령의 나이가 적고, 그다음에 해령에서 만들어질 때는 거기서 이제 마그마 같은 게 저기 올라와가지고 식어가지고 지금 해저 퇴적물이 계속 쌓이는데 생성되는 데는 얇고 소멸되는 데는 두껍더란 말이야. 알겠어? 그래가지고 두께를 가지고 증명을 했다고. 세 번째, 해령에서 주위로, 이게 바로 쉬운 시간 줄게. 조금 참아봐. 해령에서 만들어져가지고 해령을 주위로 정자극기, 역자극기, 정자극기, 역자극기 이렇게 대칭을 이루더라고. 이것도 해양이 확정되고 있네? 이게 세 번째 증거야. 하나 더, 베니오프 대라는 걸 이제 이야기할 텐데, 베니오프 대가 뭐냐면, 우리는 밀도란 거는 무거운 게 밑으로 가라앉게 돼 있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과학에서는 해양 지각의 밀도가 해양이란 거 해양 지각, 해양의 돌멩이 얘가 3.0이야. 대륙 지각의 밀도는 2.7이야. 실제로 이거 적을 필요 없어. 누가 더 무겁니? 해양이 더 무겁단 말이야. 그래서 해양이 해령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퍼지는데 해령에서 만들어서 해구에서 이렇게 소멸이 된다고. 깊은데 요 옆에는 대륙 지각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옆에 표시할까? 대륙 지각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얘는 2.7이고 얘가 3.0이야. 쓸 필요 없다. 무거운 게 밑으로 들어가게 돼 있지. 오케이? 밑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너희 엄청난 큰 암석들이 서로 물도 없이 마찰이 된다고 생각해봐. 그럼 엄청나게 큰 열이 생긴다고. 알겠어? 오케이? 여기가 베니오프대라는 부분인데 해양지각이 대륙지각 밑으로 들어가면서 엄청난 마찰이 생기는 부분이 여기가 베니오프대란 데야. 베니오프대. 너희 그림은 어디 있냐면은 지금 8페이지에 보면은 정자극기, 역자극기 옆에 돼 있는 거 있지? 오케이? 옆에 보면은 베니오프대라는 표현 보이냐? 동그라미 쳐봐. 베니오프대. 해양지각이 대륙지각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 부분 있지? 거기가 베니오프대예요. 베니오프대. 그래서 엄청난 열에 의해서 거기가 마그마가 생성됩니다. 이게 마그마가 생성되는 부분이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오고. 오케이? 됐냐? 그러면은 봐라잉. 계속 똑같은 말 반복하고 있는데 해양적 확장설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이론이 음양칙신법이야. 음양칙신법에 의해서 해양의 깊이를 알아냈다고. 그러면 깊이를 알아내가지고 그 깊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해양이 정말로 확장되고 있는 증거를 우리가 설명하는데 첫 번째가 해령에서 만들어서 해구에서 소멸했다며. 그럼 만들어질 때 나이가 적어야 되고 소멸될 때 나이가 많아야 되는 걸 진짜로 우리가 나이를 쟀어. 그러니까 해령이 나이가 적더라고. 해구가 많고. 두 번째는 두께를 봤더니 해양 지각의 두께가 가장 얇고 해령 지각의 해구 때 두껍더란 말이야. 됐고. 세 번째 봤더니 해령을 주위로 지자기가 정자극기, 역자극기, 정자극기, 역자극기 이렇게 딱 분포가 되어 있더라고.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퍼지니까 나중에 해양지각이 대륙지각 밑으로 내려가면서 베니오프대가 생기더라. 오케이? 이게 해양적 확장설의 증거야. 되겠니? 오케이?